자, 앞에 내용은 우리 이차함수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요거에 관한 문항들을 이제 너희들한테 풀어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원래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이제 원래는 두 변수 x, y에서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한 개 결정될 때 x는 y로의 함수가 한다. 이게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짜치고 이런 거는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의이긴 하지만 여기는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x, y의 관계성. 얘가 존재하셔야 되는 거고요. 됐니? x의 한 값을 대입하면 반드시 y가 하나의 y 값이 나온다.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 y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x에다 뭔가를 대입하면 y 값이 반드시 하나의 도출이 되셔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만 하면 되냐? y는 x에 관한 2차식인 거죠. 이걸 2차 함수라고 부르죠. 됐어? 이거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형태는 세 가지. y는 ax의 제곱의 가장 기초적인 라인. y는 이 녀석을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i.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x에 관한 2차식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i.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뭐 다 사실은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할 얘기는 y는 ax제곱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할 거고요. 저기서 말하는 이 a 값이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을 이제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문제집에 보면은. 그래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y는 x제곱의 형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형태.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형태.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의 형태와 마지막으로 y는 2x의 제곱의 형태, 이런 아이들을 배우시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첫 번째 0,0을 지난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녀석을 꼭지점을 0,0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위아래로 나누어서 A가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실 거고, 이 A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X가 0보다 클 때 이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죠. 너희들은 이 내용에 대한 걸 이 증가함수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커지는 녀석을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치? X가 0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증가함수는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 위쪽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감소함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때를 증가함수, 감소함수로 나타냅니다. 됐니? 그러다 보니 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딱 쪼개지는 지점이 뭐냐면 Y축에 대해서 쪼개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x는 0이라고 얘기하죠. y축을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시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실 거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소함수의 형태를,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까지 사실 너희들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2차 함수의 문제에서 너희가 더럽게 못 푸는 문항들은 다 어떤 형태의 문항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하고 도형이 엮여 있으면 문제를 잘 못 풀더라고. 그렇지? 자, y는 x의 제곱 그렸고요. 얘가 1,1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마이너스 이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적당한 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얘가 정사각형이 될 때에 대한 문항들을 풀라고 하면 대부분 잘 못 풀어. 이제 이거를 이해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y축, 즉 x는 제로,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를 띈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아무거나 잡아서 이 녀석의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잡게 되면 이 녀석은 대칭 형태를 띠기 때문에 b의 y값이 b인 건 그대로일 거고, 얘가 일로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됐어?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a 제곱이니까 여기는 a 제곱인 거고 여기도 a 제곱으로 쓰는 게 맞겠죠. 됐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길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녀석의 식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가로의 길이 값은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게 될 거고, 세로의 길이 값은 a 제곱에서 마이너스 2a 제곱을 빼시겠죠. 근데 둘은 정사각형을 이룬다고 하면 같은 길이 값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항들을 이제 잘 못 푸시고, 같은 이유에서 이걸 좀 더 변형시켜서 요즘에 정삼각형은 너희들이 이걸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내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의 마름모를 넣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얘가 정사각형이 되게 넣는 경우가 더 많겠다. 됐니?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 되게 이렇게 갖다 집어쳐 넣게 되면요, 이 녀석이 만약에 우리가 y는 ax의 제곱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점의 좌표를 p, p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p, p의 제곱의 형태를 띄시게 되면, 됐니? 정사각형의 특성상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 값들이 다 같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p제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p잖아. 그치? 아, 여기 p제곱이 아니다. 미안해. ap제곱이죠. 여기가 a 빼먹었네. 그치?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p 값하고 뭐 하는 거야? ap 제곱이 같아지는 녀석을 구하시면 돼.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x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x는 제로를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1차 함수의 식을 하나 주죠.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 녀석은 y는 ax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주는 경우. 그랬을 때 너희들한테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시라고 하면 문제를 잘 못 풀더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푸시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된 녀석의 삼각형의 면적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될 텐데, 이런 형태의 삼각형 문항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구해주셔야 돼. 저 두 점의 좌표는 단순하게 뭐만 하시면 되냐면 ax의 제곱하고 mx 플러스 n을 갖다 놓고 x의 값을 이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니? 얘를 구했을 때 이 값이 만약에 알파고 이 값이 베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a 알파 베타일 거고, a 알파 제곱일 거고, 여기가 a 베타 제곱이 되시겠죠. 됐어? 됐니?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는 수학화를 배웠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뭐 이런 지랄을 떨 수도 있겠지만, 중등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확장.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b 알파 제곱일 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미안, 잠깐만 헷갈리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될 거고, 여기가 a 알파 제곱이니까 전체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요만큼의 삼각형을 빼고 요만큼의 삼각형을 빼고 요만큼의 삼각형을 빼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면서 이 점을 지나는, 아니면 이 점을 지나는 문제를 풀라고 하시면, 됐니?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이 점에 대해서 반의 길이를 갖는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반으로 쪼개질 거야. 됐니? 그러면 이 길이 값을 갖는 건 어떻게 찾는다? 이 점은 단순하게 이 녀석의 베타의 값의 절반값, 이 녀석의 값도 똑같이 절반값, 이런 점좌표를 가질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 좌표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은 이제 도형에 관한 문항들을 대부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도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주 아니다. 여기까지는 뭐 심하게는 안 구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에서 풀면 되고,
너희들한테 이제 숙제를 오늘 해오라고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스텝 1, 스텝 2를 해서 가져오시라고 할 거예요. 26문항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요거 해가지고 숙제는 요것만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일단은 프린트 하시도록 하세요.